자, 계속 갑니다. 37번 문제. 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는 워낙 많이 봤죠. 아까도 관리계 결정권자 봤죠. 예, 도시개발구역은 예외 아니죠. 시도대도시 국장인데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는 몇 개다? 5개. 어떻게 외웠어? 청국이. 천재지변. 우리 개발법의 천재지변 몇 번? 한 번. 국이 뭐죠? 국가가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 이가 뭐죠? 2개 이상의 시도대도시에 걸쳐지는데 뭐가 안 돼? 협의가 안 돼. 자, 원칙은 걸쳐지면 시도대도시가 협의하여 지정할자를 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것도 기억하세요. 협의 안 되면은 국장.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국장에게 요청한다. 국장한테 뭐 한다? 요청은 행정, 비행정, 행정. 제안은 행정, 비행정. 요거는 비행정이 시행자죠. 국장한테 요청하고 제안하는 자는 절대로 뭐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전부 중앙이에요. 행정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이죠. 행정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이죠. 제가 수화를 잘 몰랐어요. 자, 제안 시행자 중에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제안한다는 얘기는 시행자 중에서 중앙지방은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공사죠. 그럼 무슨 공사 넣으면 안 돼? 지방공사 넣으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 중앙공사 누가 있어요? 우리 개발법에는 공사가 많죠.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얘네들이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공상국 이렇게 외웠잖아. 요거를 모두 만족할 때 국장한테 제안합니다. 3개 중에 1개만 달라도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공기관에 뭐가 있어? 토공, 또 농공, 한국농어촌공사죠. 철수관이라고 그랬죠. 철수관,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국가 맞고 이번에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죠. 장관이 요청하는 거 맞죠? 요청하는 거. 요청할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면적은 제한할 때만 공산국입니다. 3번 딱 보니까 틀렸죠. 지방공사 이러면 안 된다. 국장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공삼국 맞습니까? 공삼국. 우리 개발법에 천재지면 몇 번 나와? 한 번. 여기 말고 개발법에서 천재지면 나오면 틀립니다. 38번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은 무조건 중요하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변경 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 취득한다.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법인격 취득하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뭐가 틀렸어? 일부러 속으라고 미성년자를 넣은 거예요. 미성년자도 조합원의 자격은 결격이 없잖아. 그런데 건축물 소유자는 안 된다니까. 우리 개발사업은 토지만 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정비법에 가면은 건물 가진 자도 조합원 되죠. 근데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인가받은 사항 중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거는 경미하죠. 우리 개발조합에서 경미한 변경은 얘만 기억하셨잖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근데 우리 개발법에는 요 조합의 경미한 변경만 신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변경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변경이에요. 변경 인가 받는다고 그래 틀렸죠. 신고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라니까. 아까 관할관청 외우라고 그랬잖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신고하는 거예요. 조합원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습니까? 답이 뭐예요? 3번은 안 읽었습니까?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죠. 임원은 결격이 있다. 우리 결격 잘 아시죠? 미, 피, 피, 파, 금고 이상. 그럼 금고 이상은 몇 년?
시험 칠 때까지 헷갈리면 안 돼. 전날까지만 헷갈리고 30일 날 헷갈리면 안 돼. 우리 공법은 2년이고요. 결격이. 중개사법은 3년이요. 중개사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39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아까 했죠.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말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국가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행정청은 누구밖에 없어. 행정청은 누구밖에 없어. 시장 군수 등밖에 없다니까. 정비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은 시장 군수 등밖에 없어. 공사는 토지주택공사 등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개발사업은 국가도 되고 지자체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2번 한국철도공사하고요 국가철도공단을 헷갈리면 안 돼.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야. 그 다음에 제휴 국제자유도시 어쩌고 있었죠.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자유도시 그거는요 범위가 한정돼 있어.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서만 하는 거야? 역세권. 그 제주도 그거는 제주도에서만 하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2번 한국철도공사는 범위가 대상 지역이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2번은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바꾸면 맞는 거죠. 2번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바꾸면 맞아. 3번 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자 1실 2차 기억나요? 개발법도 2차기죠. 실시계획 인가받고 착수는 2년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변경할 수 있다. 1실 2차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정받은 소유자 조합은 1실입니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정받은 시행자 말고는 3년 내에 인가 신청하는 거죠. 3년 내 인가 신청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실시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개발구역 없어지잖아. 이해하십니까?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1실 2차. 자, 그래서 3년 이내에 틀렸고요.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는 대상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다. 우리 개발법은 딱 한 군데 예외가 있긴 하지만 면적은 무조건 얼마? 3분의 2죠. 면적의 3분의 2. 자, 이 아까 했죠. 제한할 때는 면적의 동의만 나오고 총수의 동의가 없죠. 총수의 동의가 없습니다. 3분의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물어봅니다. 도시개발조합이 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는다. 틀렸던 거 바로 알아야죠. 조합은 제한 안 하잖아. 5번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동그라미 치세요. 대행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요 사업을 하면서 신탁을 할 수도 있고요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대행을 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지금 뭐 위탁 얘기는 위탁은 일을 맡기고 수술해 주는 거죠. 내가 수술해 줄 테니까 내가 보수 줄 테니까 이 일 좀 네가 맡아서 해. 이게 위탁이고 신탁이란 건 소유권 자체를 신탁업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믿고 넘겨주는 거잖아. 우리 신탁 공부하죠. 그러면 신탁이란 것은요. 이는 능력이 없는 민간일 때만 신탁을 하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다시 말해서 공공시행자는 신탁이란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 체결해서 사업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때는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 요거 하나 기억해. 누구? 민간. 뭘 받아야 돼? 승인. 그럼 공공은 신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개발사업에. 뭐 위탁은 뭐 공공 민간 이런 거 관계 없는데요. 요 대행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국지공이에요. 국지공이 제가 늘 이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도시주택공사가 빚이 많아. 빚이 많아.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일부 업무를 아예 위탁이 아니고 그 부분을 떼서 그냥 대행을 맡겨버리는 거야. 자, 대행을 맡겨버리는 거야. 누구한테 대행을 맡겨? 주택건설 사업자죠.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이렇게 대행을 맡겨요. 그럼 요 대행이란 말의 의미는 이자가 실시 설계부터 해가지고 택지 조성하고 기반 시설 안치고 우리 개발 사업이 뭐 하는 거야? 택지 부지 조성해가지고 기반 시설 안치고 이게 개발 사업이잖아. 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것까지 전부 얘한테 맡겨버려. 그러면 이 국지공 공공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기가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뭘 맡긴다고 그랬어?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거, 공급하는 거까지 다 맡긴다고 네 가지를. 우리 지금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 그걸 박스에 네 개를 줘놓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 묶인 거 다 맞다. 얘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것까지는 다 기억 못해도 대행은 민간이 맡기는 거다. 국지공 공공이 맡기는 거다. 공공이 맡기는 거다. 요거 하나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39분의 5번 질문은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거. 응? 아이고 또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를 좀 수정하면서 잠이 오는데 억지로 수정했더니 이것도 또 정답이 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죠? 39번 모두 정답.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옳은 게 없네.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범위가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고 제한할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맞죠? 그렇게 해서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40번 문제 갑니다. 자, 실시계획입니다. 자, 우리 실시계획이 이름은 달라도 정비법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개발법에도 있고 시설사업에도 있죠. 국회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1단계가 뭡니까? 개발계획 만드는 게 1단계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구역이 먼저 나오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서 2단계 시행자를 여기 적어도요. 이미 1단계 개발계획 만들어서 고시할 때 시행자가 누군지 다 고시되는 거야. 여기서 고시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요 시행자가 요 실시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2단계에 넣어서 늘 공부를 할 뿐입니다. 물어봅니다. 실시계 누가 만든다고? 시행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시계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한다고? 3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만 요 동그라미 2개가 다르죠. 여기서 계획사업이 3개잖아. 그럼 개발사업만 달라라는 말은 시설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동그라미 3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아시겠죠? 시설하고 정비는 같은데 개발사업만 실시계획이 2개가 달라요. 첫 번째는 같이 뭘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죠.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 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1년 내내 하는데도 안 된다. 시행자는 하고 문장이 시작되면 시행자는 아무 관청이나 찾아가 관할 관청 찾아가 관할 관청을 찾아가야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관할 관청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개발계획 밑에 지지라 적었잖아. 첫 번째 지가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해. 그러니까 이 사업의 관할 관청은 누구야? 지정권자야.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은 시행자는 하고 문장이 시작되면 항상 지정권자의 이렇게 되는 거야. 지정권자의 검사, 지정권자의 인가, 지정권자의 성의 이렇게 되는 거야. 딱 하나 빼고 환지계획. 아시잖아.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 인가 받아? 지정권자한테 받죠. 지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예우적은 누구예요?
그럼 얘들 인가하죠.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다르다는 건 다른 사업은 요 인가를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했어? 주민. 우리 공법의 계획은 다 주민 의견 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하고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 있죠? 그러면 주민 의견 안 든다고 그랬잖아.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럼 얘가 인가할 때는 국장 인가할 때는 자기 밑에 지자체, 시도지사. 근데 대도시도 같죠? 우리 개발사업, 계획사업은요. 대도시 시장하고 도지사가 요 권한이 같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얘가 지정권자죠. 그럼 대도시는 자기 밑에 지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요 시도지사만 자기 밑에 지자체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물론 대도시는 빼야 되겠죠. 대도시는 지가 지정권자니까. 그래서 요 의견 듣는 게 주민 의견이 아니고 뭐다? 지자체 의견 듣는다. 자, 두 번째는 인가를 했으면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고시를 해줘야죠. 요 실시계획 고시 효과가 아까 하셨잖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수용했죠. 그런데 개발사업은 아까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뭐 세부 목록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 인정이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사업 인정 가져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효과가 뭐냐? 우리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이 동네는 뭘로 바뀌어? 또 뭐가 간주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간주됩니까? 구역만 간주됩니까? 구역만 간주되지.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잖아.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간주된단 말의 의미가 뭔데?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동네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뭐 해라? 수립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어? 실시계획. 그럼 얘를 고시했으니까 얘가 고시됐겠네. 이런 내용은 국회법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관리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이런 내용을 국토계획법에서 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게 효과예요. 작년 시험 문제 나왔잖아. 작년에 이게 나왔네. 자, 이 동네에 이미 관리계획이 있었겠죠. 용도지역도 있고 도로 부지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시계획이 고시됐잖아. 그러면 종전의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내용이 서로 저촉되죠.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관리계획이 뭐한 것으로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관리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어때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맞아요. 2단계 계획은 어디에? 개발계획. 그럼 개발계획은 어디에 아까 만다고 그랬어? 얘가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겠죠. 2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는 거 맞죠? 3번 실시계획 작성인가 할 때 14일 이상 공람한다면 안 되죠? 얘는 지자체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공람이 아니다.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중 국회법에 의하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거는 같은 법에 따른 뭐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관계법률에 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며칠이나 의견 제시.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본 것 같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요건 또 건축법에 가도 주택법에 가도 또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국회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요? 개발인 허가를 받죠. 건축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주택법에는 뭐를 받아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이자가 얘들 관계행정기관과 만나서 뭐한다? 협의하면 얘들이 얘한테 의견을 제출하겠죠. 의견 제출 기간이 며칠이라고? 20일. 만약에 얘가 없고 건축법이라 치자. 그럼 건축허가권자가 얘들 만나겠죠. 그럼 얘들은 건축허가권자한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15일. 건축법은 15일. 우리 정비법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잖아. 그러면 인가권자가 얘들 또 만나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정비법은 며칠이요? 건축법은? 요 두 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며칠? 20이라고 그랬잖아. 20일. 그러면 개발인 허가권자가 얘들 만나겠네.
협의하겠네. 그 얘들은 허가권자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20일이라고. 건축법하고 정비법 빼고는 다 20일이라고. 건축법 정비법 빼고 20일이라고. 그럼 얘도 며칠이라고? 20일. 그래서 우리 주택법 할 때 해줬잖아.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면은 성인권자는 성인 여부를 며칠이나 알려주라고 그랬어. 성인 여부를 60일이네요. 이렇게. 난 주택법 나올 때 설명 안 드립니다. 그 여기는 20일 맞죠? 41번 갑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용 방식에서 나와 환지 방식에서 나와. 수용. 환지는요. 토지로 돌려주는 채권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본래 토지로 주는 방식이니까. 근데 수용 방식에서 토지로 주려면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거든. 채권을 발행한다. 그럼 누가 발행해?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죠. 수용하면서 보상금 대신에 지금 채권 주는 거잖아. 수용을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수용한다니까. 그래서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은 수용 방식은 일반 분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소유자가 원한다고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받는다. 채권 발행에서 승인 절차 있죠. 이제 승인권자 외우세요.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해? 방금도 얘기했잖아. 시행자가 한다고. 그럼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해?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토지 상환, 나중에 토지 줄게 이 말은 내가 채권 발행하는 자가 뭐 하는 자야? 토지를 조성하는 자야. 개발사업 시행자야. 나중에 주택 상환 사채 있죠. 주택으로 들려줄게 이 말은 내가 채권 발행하는 내가 뭐 하는 자야? 주택 건설하는 건설사업자야. 건설업자.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는 그 건설사업자를 뭐라 불러? 등록사업자라 부르지. 건설사업자를 안 하고.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주택법에는 등록사업자라 부르잖아. 등록사업자만 합니까? 토지주택공사도 합니까? 그 두 개가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이 있고 뭐가 있다? 승인이 있죠.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 중에는 민간이 있습니까? 민간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 설정해야 되고 자 민간이든 뭐시기든 지정권자의 승인 받죠. 아까 시행자는 무조건 누구 찾아가? 지정권자 찾아가죠. 그래서 채권 발행할 때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승인은 다 받는 거야. 보증은 누구만 설정하고? 민간. 3번 토지 상환 채권도 질권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 이율은 발행자. 우리 채권 4개인데 이율은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자. 도시 채권 2개죠. 도시 채권 2개는 뭘로 정해? 조례. 그 3개만 기억하면 되잖아. 도시 채권 2개는 조례. 상환 기간과 이율을.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발행한다. 민간이라는 의미죠. 그럼 얘들은 지급 보증 받아야죠. 뭐 은행이나 그 뭐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에. 근데 뭐 보증회사가 어딘 것까지를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보증을 받는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42번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행정상 처분은 환지 처분 공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가 틀렸습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이 말이 빠지면 안 돼. 적어 넣으세요.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그러면 1번 지문처럼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 환지로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오는 거야.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환지로 권리가 안 넘어오고 종전 토지에 그냥 있는다는 거잖아. 그런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만 안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내 땅이 압류를 당했어요. 압류가 되어져 있어.
지금 대구시에서 압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내가 그 땅 대신에 다른 땅을 받았잖아. 그럼 이 압류가 새로 받은 토지를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안 넘으면 큰일 나지. 안 넘으면 그 새로 받는 땅 주인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세금 안 냈는데 압류당한 땅을 갖고 있겠어. 넘어오지. 그럼 그런 압류는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라고 영향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돼.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요거만 안 받는 거예요.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 밑줄 주세요. 금전 청산. 자, 금전으로 청산하는 건 경미한 변경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이게 나왔다. 작년 시험 뭐로 나왔어? 종전 토지를 합필 분필한다. 자, 종전 토지 합필 분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필 분필하면 당연히 환지 명시 바뀌는 거야. 이런 건 뭘로 봐? 경미한 변경. 아시겠죠? 또 환지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돈 달라고 그래서 돈으로 내줄 수 있죠. 돈 내주면 또 변경되잖아. 요는 변경은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그럼 경미한 변경은 인가 받는다, 인가 안 받는다? 안 받아야죠. 그래서 틀렸고. 3번 환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요건 아까 했다 그죠? 행정심판. 우리 공법에 행정심판 몇 군데 나와? 2군데 나오지. 무슨 사업에는 없어? 정비사업은 없죠? 자, 행정심판 누구한테 제기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제기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우리 개발법은 누구한테 한다고? 지정권자. 그런데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말 안 되죠?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을 때는 누구? 지정권자에게. 행정청이 했을 때는 누구?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4번 규약동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 자, 토지 소유자에게 안 돌려주고 남겨두는 땅이 채비지가 있고 뭐가 있다? 보류지. 보류지는 경비충당.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이걸 뭐라고 그래? 보류지. 어쨌든 넓은 의미로 보류지에는 채비지도 들어갑니다. 경비충당도 넓은 의미의 보류지에는 들어간다. 5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확정됩니까? 다음 날에 확정됩니까? 다음 날. 자, 청산금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결정 밑에 적으세요. 청산금 결정.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죠.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요.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확정은 언제 된다고? 공고하면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43번입니다. 환지계획과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기준. 자, 우리가 기준하면 다 국장이었는데 우리 개발법에 환지계획 기준 있죠. 채비지, 보리지, 책정 기준. 이거는 국토부령이었죠. 국토부령이었습니다. 맞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토지 또는 건축물.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토지 없는 자에게는 토지가 없다는 말은 건물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전부 돈 줘서 다 내보내 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한지는 신청하죠.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 신청받아서. 뭘로 주는 거예요? 뭘로? 집합금을 아파트 주는 거죠. 자, 건축물의 뭐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괄호로 묶어보세요. 그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이제 이런 말이 한 단어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건축물의 일부하고 공유지분 주는 게 그게 아파트 주는 거야. 그걸 입주한지를 한다 이런 얘기죠. 맞고. 3번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토지를 가진 자도 입주한지를 신청하고 건물 가진 자도 신청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종전 토지에 이게 만약에 요것이 뭐였다면 주택이었다면은
이자에게는 무조건 입찰한지 줘야 돼.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입찰한지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토지만 가졌거나 아니면 이게 주택이 아니죠. 건축물이잖아. 일반 건축물. 그런 자들에게는 무조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토지만 가진 자는 면적이 국장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커야 되고 아니면은 요거 두 개 합한 권리가액 있죠. 권리가액이 뭐였어? 내가 이거 대신에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이잖아. 그 권리가액이 최고 작은 아파트 분양값 한 채 분양가격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뭔지 몰라도 환지준 토지에 뭐가 있었어? 주택. 그러면 그 소유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뭐 한다? 입증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해서 늘려서 요게 뭐다? 정환지. 근데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 있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면적이 작은 건 두 개 했죠. 정환지에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환지 대상에서 뭐 제외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 평가식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나라는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평균 부담률은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밑줄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는 7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평균 부담률이 뭔지 아시죠? 개발 사업이면은 내가 땅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투자해서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땅만 필요한 거야. 건축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투자를 한단 말이야. 내놓는단 말이야. 그걸 몇 프로를 내놓느냐? 그게 평균 부담률이에요. 평가식에서는 원칙은 평균 부담률을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은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50%가 평균 부담률이라 말은 내 땅의 절반을 사업에 내놓는 거야. 나는 돌려받는 건 내 땅 가치의 평가식이니까 가치죠. 가격의 절반만 돌려받는 거야. 그게 부담률 50%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총수가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요걸 찬성으로 좀 바꿔줄까? 총수의 얼마? 3분 이상이 뭐였어? 찬성. 찬성하게 되면은 50%를 뭐 할 수 있다? 50%를 초과할 수 있다. 50%를 초과할 수 있다. 됐어요? 50%를. 그 예외가 하나밖에 없잖아. 혹시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나오면 찾아낼 수 있을까? 원칙은 50%를 초과하는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찬성하면은 50%를 초과할 수 있다. 왜? 우리 개발법은 동의하면 전부 3분의 2였잖아. 근데 여기는 면적이 3분의 2였잖아. 면적이 아니고 총수입니다. 요거는 평균 부담률 정할 때는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면적식 한번 볼까? 면적식. 면적식도 똑같아요.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면적식도 원칙은 얼마?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얘는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됩니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은요 60%까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소유자 동의 찬성이 필요 없단 말이죠. 필요 없단 말이잖아. 그런데 두 번째 예외가 뭐다? 역시 총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 뭐하면 찬성하면 요거는 60%를 뭐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면적식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그럼 만약에 둘 다 70%로 정하려면 소유자 총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죠? 맞잖아. 근데 60% 밑으로 얘기해버리면 달라지는 거야. 얘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얘는
소유자 찬성이 필요 없잖아.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5번은 맞죠?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44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환지 처분은 뭐 잘 아시죠? 먼저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과 절차가 조금 차이가 나요. 자, 환지 계획에 인가가 났다.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과는 달리 계획이 하나 더 나오네. 인가가 나야 돼. 요 계획만큼은 지정권자에 인가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인가받아? 턱도 시군구. 그래서 비행정청만 인가받았잖아. 자, 환지 계획 인가가 나고 공사 끝났죠? 그러면 환지 계획에 정한 대로 뭐 해줘야 돼? 환지 처분하죠? 이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환지 계획과 다르면 무조건 무효야. 환지 계획대로 하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준다? 알리고 통지를 해주고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뭐 한다고? 공고. 그래서 환지 처분하는 방법이야. 환지 처분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뭐 하고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뭐 한다? 공고를 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준공검사는 당연히 받죠. 근데 환지 방식은 바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까? 요렇게 요 절차를 거칩니까? 요게 뭡니까? 지체 없이 뭐부터 한다고? 공고하고 주민에게 뭐 시켜줘? 공람 며칠 이상? 개발법은 다 14일이야. 개발법은.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뭐 한다? 준공검사 신청한다. 이게 절차라니까. 응?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 처분은 며칠이나 한다? 환지 처분은 며칠? 60일. 그런데 우리가 이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아? 이제 바로 대답 나와야지. 누구한테 받아? 전부 지정권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정권자한테 검사 받는 거야.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이 절차가 없겠네. 그럼 지정권자는 공고한 이때부터 해가지고 며칠이라고? 아시겠죠? 요게 절차예요. 요게 절차. 그 1번 나와 있네. 1번에 뭐라 나와 있어?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끝낸 경우는 지체 없이 뭐를 하라고? 관보나 공고에 공고하라고 그랬잖아. 공고 동그라미. 그리고 뭐 한다고?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는 거예요.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준공검사 절차가 없다는 거잖아.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부터 며칠? 60일 이내 환지 처분한다. 맞죠?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치한지 처분받은 자는 자 입치한지 처분받았던 평면한지 처분받았던 전부 언제 가져가는 거야? 다음날 가져가는 거잖아. 보세요. 토지 대신에 토지 주기로 했다. 무슨 한지? 평면한지. 토지 대신에 건축물 주기로 했다. 무슨 한지? 입체환지. 토지 건물 안 받고 돈 받기로 했다. 환지 부지정. 토지 주기로 했네. 언제 토지 소유권 취득해? 다음날. 공고하면 다음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환지를 공고일을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 자, 입치한지 받는 자는 언제 받아?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맞죠? 돈 받는 자 언제 받아? 다음날 받는다고? 받는 건 다 다음날이야. 그러면 돈을 받아 나가는 요 토지 위의 권리는 어떻게 돼야 돼? 나 돈 받아 나가잖아. 그럼 내 권리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 대답 나올 때까지 오늘 오래만에 손 한참 적어보자. 못 적겠다. 끝까지 적을 때 대답 안 하죠. 뭐 한다고? 소멸한다니까. 돈 받아 나가니까 내 권리는 없어져야지.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이 토지에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야. 그럼 내 권리가 다음 날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멸은 다음 날 하면 안 돼. 환지 처분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돼.
끝나는 때. 요거 하나 소멸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잖아. 그리고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바꾼 건물을 바꾼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어? 저당권 있었죠. 그러면 토지 받으면 토지로 넘어오겠죠. 다음날 아파트 받으면 저당권이 아파트로 넘어오겠죠. 뭐 그런 얘기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됐죠? 자, 채비지 보류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죠? 누구 가져가? 얘는 누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죠. 언제 가져가요? 공고한 날에 다음 날인데 채비지는 예정지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죠. 예정지 정되면 얘는 사용수익 처분도 되잖아. 처분을 해버리면은 이때는 누가 가져가? 당연히 매입한 자가 가져가겠지. 근데 언제 가져가? 요거는 등기해야 되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요 두 개를 주의를 하라. 요 두 개. 요 두 개는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3번 됐죠? 3번은 다음 날 취득한다. 4번도 됐죠? 채비지는 누가?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 이해갑니까? 아까 보류지 속에는 채비지도 포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채비지가 아닌 순수한 보류지 말이잖아. 그런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거죠. 언제 가져간다고? 다음날.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5번이 왜 틀렸습니까? 자, 소멸되는 건 다음날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본래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 땅을 받으면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잖아.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합니다. 그때 소멸은 언제 한다고?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죠.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다. 45번 틀린 것은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맞죠?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하여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용수익뿐만이 아니라 처분도 됩니까? 되죠. 맞네.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되어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방금 봤죠? 매입한 자가 언제 가져간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이거는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 하면 안 되는 거 두 개. 소멸하는 거하고 채비지를 예정지 상태에서 처분했을 때 두 가지는 다음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 자, 우리 조성토지 가격도 했죠. 수용 방식은 가격이 뭐가 있어요? 자, 수용 방식은 원행지도 있고 뭐도 있고 조성토지 등도 있고 환지 방식의 조성토지 등이 있죠. 자, 우리 공법에 땅값은 전부 감정평가해요. 그러니까 다 세 가지 다 무슨 말은 들어가야 돼? 감정평가, 감정가격의 말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원형지는 개발 안 했잖아. 있는 상태로 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공사비를 더해서 합해가지고 당사자가 협의한다고 했고 이거 두 개는 다 조성된 상태에서 평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도 감정가격인데 얘는 환지방식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간다. 이런 차이라니까. 아시겠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된다. 맞죠? 아까 5번은 아까 했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무슨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요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0번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의 도시가 무엇입니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중에서도 누굽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아까 도시개발채권, 도시채권 두 개는 상환기간과 이유를 뭘로 정한다고? 조례. 그럼 여기는 무슨 조례일까?
시도조례.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조례? 시특광시군조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나왔네. 도시개발 채권의 이유는 발행 당시 국공채 등의 금리와 뭐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뭘로 정해?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자 발행할 때 절차는 승인 절차가 있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에는 지급 보정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지. 얘는 승인만 받으면 돼. 걔가 자꾸 가네. 개발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장관이 승인 받았어? 행안부 장관. 이제 정리하세요.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해? 토지를 줄게.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 지정권자. 지정권자. 아시겠죠? 개발채권은 누구 승인? 행안부 장관. 주택보유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국장. 3번 도시개발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 자 토지상환 주택상환은 기명입니다. 그리고 도시채권은 기명이 없어요. 무기명이에요. 근데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만 된다. 등록 발행도 된다. 등록 발행도 되고 무기명도 되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4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아까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한다며. 자 몇 년 범위 안에서 조례해요? 5년부터 10년.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입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은 몇 년 범위 안에서 조례해요? 그냥 10년. 시설채권은 그냥 10년이고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채권은 개가 맨발로 쫓아다니죠. 언젠가는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질 것이다. 뭐가 있다? 소멸시효. 우리 공포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이자니까 몇 년? 2년. 언제로부터? 상환 1로부터. 상환일은 외우는 거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요? 소멸시효가 뭐예요? 잠자는 권리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행사 안 하는 권리 보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는데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환 1로부터 시작해야지. 돈 받을 수 있는 날부터. 그때부터 해서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에요. 또 장난친다고 거기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러면 틀린다니까. 출제위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47번. 자, 우리 정비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시설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심심찮게 물어보고 요번에 뭐 기반시설에 국어가 더 들어갔죠. 국어. 또랑 있잖아. 또랑. 요것도 이제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뭐예요? 공동이용시설이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건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은 뭘까요? 없어요. 유치원은 정비법에 기반시설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학교는 뭘까요? 학교도 정비기반시설이 없다니까. 우리 국계법에는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정비기반시설에는 학교가 없어. 아시겠죠? 공용주차장은 뭘까요? 기반시설입니다. 공동구는 뭘까요? 당연히 기반시설이죠. 하천은 뭘까요? 기반시설이지. 기반시설. 이런 하천이나 공동구나 이런 것들은 국계법에도 중요한 기반시설 맞죠?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기반시설입니다. 타가소, 어린이집 이런 것 뭐다? 요거는 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기역, 디귿, 리얼, 미음, 비읍이 맞죠? 그런데 세 개 집밖에 안 묶어놨는데 해당하는 걸로 뭉긴 걸 물었지 전부 다 찾으라고 안 했잖아. 누가 전부 다 찾으라고 그랬어? 해당하는 걸로 뭉긴 거 찾으랬지. 맨날 이제 옳게 모두 옳게 뭉긴 거 맨날 이런 것만 보다 보면 또 이거 보면은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니은하고 시옷이 들어가면 틀린다 이런 말 얘기해요. 니은 시옷 들어가는 다 틀린 거다. 그러면 1번도 빼고 3번도 빼고 4번도 빼고 5번도 빼고 다 빼니까 2번밖에 없네. 48번 갑니다. 기본계획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 기본계획. 기본계획 내용을 물었네. 자, 우리 기본계획에는 자,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네.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 우리 공법에 기본계획이 몇 번 나와요? 우리는 이론 특강 한번 했죠. 기본계획 3개 묶어서 비교하면 했었잖아. 우리 국토계획법에 기본계획 나오죠. 정비법에 기본계획 나오죠. 주택법에 가면 무슨 기본계획 나와? 리모델링. 3개 나오잖아. 3개. 3개 다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우리 정비법에는 기본 방침이 있었고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니까 이렇게. 자, 요게 1단계야. 기본 계획은 1단계 아니에요. 1단계 사업 결정하는 거잖아. 개발법 같으면 개발 계획이야. 개발법은 기본 계획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요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고 정비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잖아. 관리 계획은 승인 받아 안 받아? 관리 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지. 얘는 입안에가 뭐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지. 입안에서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기본 계획은 승인 받는데 우리 국계법의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했어? 국계법의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했어? 특광시장 군수라고 아침에 그 첫째 시간에 했잖아.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인데 여기서 누구를 뺐어? 군수가 빠졌지. 그럼 나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가면은 여기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빠져. 가면서 한 개씩 빠져. 요거는 시장까지 수립 의무가 있어. 대도시 아닌 시장 수립 의무 있다 없다? 있다고. 시장은 다 수립한다는 거야.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자만 도지사한테 뭘 받아? 승인을 받아요. 기본계획은 승인받는 계획이잖아. 여기까지 기억하면은 절차는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기억하면. 왜? 우리 기본이나 관리계획은 수립 위반하는 자는 주주 의견 들었잖아. 승인하는 자는 뭐 했고? 협의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거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그죠? 의협심이잖아.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주주 의견도 없고 도지사는 뭐하고? 이거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대도시까지는 승인 안 받지. 안 받는다는 말은 대도시까지는 지가 다 한다고. 지가 다 한다고. 이해가죠? 똑같이 가는 건데 뭐.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면 얘한테 돌려줘. 그럼 얘가 대외적으로 고시하고 주민에게 열람시키고 국장한테 뭐도 하고. 대도시까지는 어떻게 하고? 지가 다 해가지고 고시하고 보고하고. 요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해?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재검토? 요 공람은 며칠? 요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이 정비계획은 나중에 공람 며칠이야? 30일이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대구시 전체를 놓고 수립하니까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 건폐율 등 밀도계획이죠. 밀도계획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도계획. 1번은 맞죠? 그러면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은 무슨 계획에서 나와요? 정비계획에서 나오는 거야. 2번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누가 하는 건데? 조합이 하는 거잖아. 조합이.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는 경우 있었던가요? 8가지나 있었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죠.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걸 괄호로 묶어주세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본계획이 뭔데? 여기가 대구시라면은 기본계획은 몇 년 동안 계획이야? 10년 동안에 요렇게 동글뱅이를 정하는 게 여기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요 동글뱅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랬죠. 그 구역에 이거는 구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예정구역이야. 그래서 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정해놓고 이걸 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눴죠. 요 동네는 1단계, 요 동네는 2단계, 나머지는 3단계. 기억납니까? 이걸 뭐라 불러? 단계별 정비사업의 무슨 계획? 이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이 예정구역마다 뭐를 다 정하라고 그랬어?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하라고 그랬죠. 예정구역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다 정해놨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이해하고 넘어가자. 요 기본계획만 봐도 이 동네에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할지는 알겠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요 동네 재개발할 줄 모르니까 지금 못 사는 거 투기 안 하는 거지. 언젠가 재개발할 줄 알면 투기할 거 아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죠. 천재지변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동네가 이 10년 동안에 이 기간 안에 우리 동네가 여긴데요. 안 들어있어요. 예정구역에. 기본계획이 없죠. 예정구역이 있어야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동네에 없다니까. 그런데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야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났잖아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 기본계획이 없다고 사업 안 하면 안 되겠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에 없어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3번 대도시가 아닌 시어시장. 여기는 기본계획은 대도시인지 아닌지를 자주 물어봅니다. 대도시가 일단 아니죠. 그럼 얘는 자기가 모든 절차를 거쳐 도의사한테 승인받죠. 그러면 절차를 물으면 얘는 주지 의견은 제가 듣는 거 맞죠? 협의심의 한다 그러면 틀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듣고 맞습니다.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맞네. 4번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생활권 동그라미. 뒤에 거 뭐 생활권 설정, 생활권 기반시설 설치 계획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생활권은 뭐를 대신해서 나왔다? 정비 예정구역 대신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 뭐는 안 정해도 돼?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은 안 정해도 된다. 5번 특광시장. 우리 기본계획에 군수 나오면 틀립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해?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네요. 자, 49번입니다.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진단도 한 번 정도 시험 치기 전에 꼭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진단이란 것은 절차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죠. 우리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한번 들어봤다 그죠?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위반권자가 위반할 시기가 됐는데도 위반 안 하잖아요. 그럼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죠.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물론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만 나와요?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만 나와? 재건축,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어.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빠른 절차는 안전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고 싶어도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돼. 아시겠죠?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 뭘 해? 정비계획을 위반해. 그러면 위반 제한 사유는 얘들이 안 할 때 나오는 거니까 놔두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됐잖아요. 되면은 자기가 수립 시기가 되면은 위반권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이죠. 위반권자가 시기가 되면 시장군수 등이 안전진단을 해서 위반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주민이 또 안전진단을 뭐 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위반권자가 원칙은 위반권자가 뭐 하는 게 원칙이야? 위반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 한다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반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즉 이반권자가 안 하면은 뭐 한다고?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이 뭐 한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뭐 조합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뭐 구역도 지정 안 되는데 소유자 등이 요청한다고. 그 요청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사유가 3개가 있는데 3개 몰라도 좋아. 한 개만 기억하자. 바로 요거.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요청하려면은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청하려면 소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요청이 들어왔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안전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바로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알려준다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 요게 30일 이내에요.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반권자는 뭐를 해야 돼? 현지 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현지 조사 등을 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근데 이 현지 조사하면은 시장군수 등이 아파트 단지에 나와 본다는 거잖아. 나와 육안으로 보고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은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거든. 그럼 자기들이 하면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공공기관에다가 또 이걸 요청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 여부를 만다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됐죠. 결정이 되면 그때는 비로소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뭐 한다?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 안전진단 기관이 누가 있었어요?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있었죠. 그게 민간기관이에요. 민간. 이름이 바뀌었구나.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무슨 뭐 국토안전관리원인가 이렇게 이름 바뀌었잖아.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이름 기억도 잘 안 난다. 오랜만에. 어쨌든 그런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어. 자, 의뢰를 하면 얘네들이 안전진단 할 거 아니야. 안전진단 한 결과를 누구한테 주겠어? 일단 요 이반권자한테 줘야지. 그리고 요청한 자 있죠? 누군데 주는 거야. 그럼 이반권자가 그걸 보고 뭘 결정해?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위반할 건지 안 할 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안전진단 이거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만 딱 보고 결정합니까? 지역 여건, 도시군 계획 이런 걸 다 검토합니까?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 부분까지라도 일단 잘 이해를 합시다. 일단 1번 봅니다.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그거 하나 밑줄 그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무조건 위반권자만 일단 나온다. 뭐 하기 전까지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시도의사 국장이 나오면 안 돼. 위반을 하기 전에 제한하기 전에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죠. 실시 여부 밑줄 그어서 기억합니다. 30일. 자, 그리고 안전진단 대상은 뭡니까?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 단지 안의 건축물이죠. 안전진단 대상은 뭐다? 주택 단지 안의 건축물입니다. 아파트 단지 생각해 볼까?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만 있어요. 다른 건물들도 있어요. 부대 복리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건축물도 안전진단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주택 단지 안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었죠? 제외되는 거. 그 중에 한 가지가 2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사용금지 필요한데 뭘 안전진단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 재건축 여부 결정하기 전까지는 시도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전부 누구만 나와야 돼? 위반권자만. 그러니까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했어? 위반권자가 인정했다 하면은 제외된다. 시도의사가 아니고 위반권자. 자,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어요? 천재지변도 있었죠. 천재지변이 있어. 그럼 안전진단 안 한다니까. 근데 천재지변이라고 누가 인정해야 돼? 위반권자가.
이방권자가.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재건축할 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는 주택 단지가 아닌 부분도 정비구역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포함시켰잖아. 진입도 도로 등을 만들려고. 그때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얘들은 안전진단 안 하는 거예요. 예, 불가피하게 포함시켰을 때는. 아시겠죠? 3번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10분의 이상이 동의받는다. 맞죠? 자,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맞죠? 도시계획, 지역여건,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5번 시도의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적정성 검토 의뢰한다는 말은 이미 안전진단 한 거죠. 재건축 여부 결정한 거죠. 그러면은 시도의사한테 이게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하잖아. 그러면 시도가 뭐 한다고? 적정한지 안 한지 뭐 한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예요.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하고 시도의사한테 결과 보고서 제출하면 시도가 그걸 보고 뭐 한다고? 적정 여부를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복습하실 때 해당 파트를 꼭 한번 점검하세요. 50번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네.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겁니다. 요거는 정비구역, 예정구역은 구추조시를 알아야죠. 구추조시. 2단계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뭐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지. 그죠? 자, 시행계획 인가 났어. 사업이 확정됐죠. 실시계획 인가, 시행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야? 사업이 확정됐고 이 계획이 고시되면 수용 들어오잖아. 그러면 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정비구역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확정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금 조합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만들고 난리치고 있어. 사업 안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뭐가 나와버렸어? 시행계획 인가 났지. 확실히 사업 들어온다고 이제는. 그러면 여기 입주권 가격이 슉 올라가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행계획 인가가 나면은 정비구역은 안 없어져. 그럼 정비구역이 없어지는 이유는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뭐 해서? 안 해서 없어지는 거라니까. 우리 개발구역도 마찬가지잖아. 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해서 없어져요.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안 본 거야. 우리 정비법 요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런데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차이는 뭐냐? 요 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잖아. 조합이. 근데 조합이 그냥 조합을 만들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들어. 추진위원회 먼저 만들고 조합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구역과 시행계획 사이에 추조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잖아. 그래서 구추조시 이렇게 외웠죠. 추진위원회 승인을 몇 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은 인가 맞죠? 인가 신청을 몇 년 이내 하지 않으면 조합 인가는 떨어졌는데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에 안 하면 자, 여기 아까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 동그라미 정했잖아.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가 됐죠. 정비구역 지정할 때가 됐잖아. 자, 요거 한번 적어볼까.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누구예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죠. 자, 구청장 등은 지정권이 없잖아. 그래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누구한테? 자, 얘는 지정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지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 지정권자. 지정권자 읽어봅니다. 시작. 특광 시장군수. 자, 얘들을 뭐라 불러? 위반권자. 그러면 얘들이 위반할 때 위반권자가 하는 절차가 뭔데? 주민 의견 듣는 거라니까. 주지 의견 듣는 거잖아. 요거는 위반권자하고 결정권자는 뭐 하는데? 협의심의 하잖아. 협의심의. 그런데 우리 정비구역은 특징이 뭐예요? 협의가 없어. 결정권, 지정권자는 무슨 절차만 거쳐? 위반권자는 주지 의견 듣는데 주민 공람 여기는 며칠이라고 그랬어?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 제시하고
그리고 특징이 주민 의견 듣기 전에 뭐를 먼저 했어? 주민 설명이 먼저 했죠.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주민에게 뭐도 시키고 열람도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 여기 기본계획의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가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시특도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뭐 할 생각을 안 해? 지정할 생각 안 하잖아. 구역 지정. 자, 구역을 지정을 뭐 할 생각을 안 해? 구청장등이 신청 생각 안 하잖아. 그럼 예정구역 없애라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한다. 특시특도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 안 한다. 그러면 3년이야. 구역에서 그래서 구추조시 3223 이렇게 했었잖아. 보세요. 50번. A도 B군에서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A도 B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구역에서 어디로 가? 추진위원 내려갔죠. 그럼 몇 년? 2년.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맞죠?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자,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답니다. 그러면 요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은 자,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은 추진위원회를 안 만든다는 뜻이잖아. 추진위원회 없이 구역에서 바로 어디로 가서 구역에서 조합으로 바로 갔죠. 이때는 몇 년? 3년이죠. 그리고 조합을 안 만들고 아예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죠. 22 미만일 때. 이때는 구역에서 바로 어디로 갔어? 구역에서 시행계획 인가로 바로 갔잖아. 이때는 몇 년이에요? 뭐 그거 알면 되지요. 뭐. 그리고 이번 지문은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한다고 돼 있죠. 그럼 조합을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정비구역에서 바로 어디로 가? 시행계획 인가. 이때는 몇 년? 5년. 시행계획 인가 신청 맞죠? 군수는 해제해야 된다. 3번 이의 경우 30일을 주민의 이상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해제할 때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거든. 그러니까 주지 의견 듣고 심의하는 거야. 공람 며칠? 30일. 4번에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가로밖에 30% 이상이 자 30% 이상이 나서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들어봤죠? 죽일 때 신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거는 연장이니까 조합이 만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연장은 언제든지 상관없어. 요청하면은 지정권자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 기간이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이 곤란 이런 말이 나오면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 도지사가 틀린 거라니까. 뭔 해야 된다가 틀려. 도지사가 틀린. 우리 도지사 정비구역 지정권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도지사는 지정권자 아니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요? 특광시장 군수라니까. 특광시장 군수.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51번 나도 보죠.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재건축은 조합의 의무입니다. 무조건 의무야. 조합을 만들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못해요. 재건축은. 그런데 이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죠. 우리 정비법은 한 세대당 집 한 채 주잖아. 그러니까 조합원도 몇 명이요? 한 명이죠. 감사의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보궐선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가 임원은 정임해산 아시죠? 정관임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 그런데 보궐선임은 대행할 수 있다.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합장은 안 돼요. 조합장은 보궐선임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조합장 보궐선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에서 보궐선임은 대행할 수 있다. 어쨌든 3번 없다고 해서 틀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 결격사는 잘 아시잖아. 금고 이상의 집행이 만료되고 자 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간 임원의 결격이 나와 있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금고를 10년을 받았으면 안에 10년 동안 있는데 무슨 뭐 2년만 결격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집행이 끝나고 나와도 2년간은 임원이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만료됐죠. 2년의 한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나 계약은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52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이제 요 문제를 좀 이번 시험에서 주의를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100% 동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뭐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다 항상 조합 만들 때 뭐 공부해? 동의 받잖아. 동의가 중요하죠. 100% 동의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다? 사고 파는데 제한이 없어요.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비구역에서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를 뭘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되죠. 투기과열지구는 안 돼. 그래서 55분의 1번지면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자, 재건축은 언제부터 못 팔아먹어? 조합 설립인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죠? 관리처분.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유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괄호가 있었죠. 상속, 이혼 요 두 가지는 예외죠. 그럼 우리 시험 그 예외 물어보는 거야. 상속받은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자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인데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이렇게 나온다고.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상속으로 양수한 자로부터 취득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야지. 또 상속만 보고 또 무조건 또 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상속받는 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자로부터 또 취득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야. 매매, 증여 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3번 어때요?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무슨 조합?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개발할 건데 그게 조합주택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의결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일 겁니다. 한번 해볼까? 여기 시행계획 있죠? 요 시행계획하고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있죠? 요 두 가지 계획은 반드시 요 두 가지 계획은 총회 의결을 해야 돼. 물론 총회를 한다는 건 조합이 시행자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 총회에서 얼마의 찬성을 받아야 돼?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요 과반수는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고요.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계획이 우리 정비계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다 이 말이야.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총회하고 조합원 전체 조합원이 얼마 찬성? 과반수 찬성. 그런데 과반수 찬성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났어?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이 늘어났어? 10% 이상 늘어났다. 이럴 때는 3분의 2가 찬성해라. 이런 말이야. 자, 뭐 아쉽지만 어쨌든 한 5분만 쉬고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